저는 제 손으로 남편을 관아에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팔아먹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남편을 넘기지 않았다면 이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내가 먼저 죽었을 것이라는 걸요. 남편은 끌려가며 제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당신은 나 없이도 살아야 하니까.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아내로 살지 않았고 죄인의 아내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을 살린 여자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10년 뒤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그를 모른 척해야만 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착한 사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저희 마을은 작았습니다. 집이 20채, 사람이 100명. 모두가 서로를 알았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유해도 안 되고 너무 착해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대장간에서 풀무를 잡던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힘이 세서 무쇠를 맨손으로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거짓말도 적으니까요. 혼인한 지 3년. 저희는 아이 없이 둘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장간에서 저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착했습니다. 이웃이 보증을 서달라면 서주고 품앗이를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다 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괜찮소.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미안하오. 남편은 사과했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대신 일해주고 싸움이 나면 말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면서도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 인간은 착해서 문제야. 바보 같은 놈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한 게 왜 문제입니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요. 그해 여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곡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첨진의 쌀독이 텅 비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집에서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밤마다 개가 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도 털리는 거 아니야? 도둑을 잡아야 해.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의심해야 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마을 안에 도둑이 있다는 뜻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굴 의심한다는 겁니까? 이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약한 사람부터 의심해야지. 약한 사람. 그게 누구를 뜻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힘은 세지만 말이 적어서. 착하지만 그래서 의심받는 사람. 대장간 사내를 조사해 봅시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왜 저희 남편을요? 제가 나섰습니다. 밤마다 혼자 일한다며?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일하는 거예요. 대장간 일. 그걸 누가 증명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해요. 알고 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지죠. 당신이 결백하다고 말하면. 아씨,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이 마을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소. 누가 대신 맞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도둑을 찾는 게 아니요. 그저 누군가를 도둑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당신이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소.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될 거라는 걸. 사흘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장간 사내를 데려가겠소. 무슨 죄로요? 도둑질 혐의. 증거가 있습니까? 조사하면 나올 것이요. 남편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관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남편은 결백합니다. 조사 후에 판단하겠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착한 사람이 항상 가장 먼저 의심 받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는지 드러납니다. 남편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찾아가 면회를 청했습니다. 안 됩니다. 죄인과는 만날 수 없어. 아직 죄인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 중이요.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좁은 옥방. 남편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달려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등에도 매자국이 보였습니다. 맞았어요? 조금. 왜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아씨, 괜찮소. 괜찮지 않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하세요. 당신이 아니라고 말해요. 말해도 소용없어. 왜요?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예요? 옆집 사내요. 옆집. 아이 셋을 둔 가난한 집. 남편이 자주 도와주던 집이었습니다. 확실해요? 며칠 전 밤에 봤소. 그 사내가 곡식을 훔치는 걸.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그 사람이 죽소.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저는 아이가 없지 않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셋이요. 도둑으로 몰리면 온 가족이 끝이요. 그래도 아씨, 내가 대신 맞으면 되는 일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왜 남의 죄를. 누군가는 맞아야 하오. 그럼 차라리 내가. 싫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시끄럽소. 면회 끝.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야 한다. 왜입니까? 왜 착한 사람이 대신 맞아야 합니까? 이틀 후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장간 사내가 자백했대. 정말? 응. 자기가 도둑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자백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본인이 인정했소. 거짓말이에요. 제 남편은. 부인 진정하시오. 이미 끝난 일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은 결백해요. 그럼 왜 자백했겠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남편은 거짓 자백을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왜 그랬어요? 뭘 말이요? 왜 자백했어요?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내가 죽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씨 들으시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혼자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가족이 있어. 우린 가족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오. 뭐가 달라요? 우리는 아이가 없어. 그러니 제가 죽어도 입 다물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저는 어떡해요?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살아야 하오. 남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이 되었소. 유배를 가게 될 거요. 하지만 아씨는 남아야 하오. 여기서 살아서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죄인의 가족은 함께 갈 수 없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오. 그날 밤, 저는 마을로 돌아와 옆집 사내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대장간댁. 문이 열렸습니다. 사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했죠. 뭘 말씀이십니까? 곡식 훔친 거. 당신이 했잖아요.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인정하세요. 제 남편이 대신 맡고 있어요.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대신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자백하세요. 그러면 제 아이들은 그건 당신이 생각할 일이에요. 하지만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빌기만 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관아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아이들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고 대신 맞은 것입니다. 제가 왜 남편을 구하지 않고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곧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선택인지도요. 사람들은 물에 뜬 나무를 건지지만 가라앉는 돌은 그대로 둡니다. 그날 밤 저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본 적 없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뭔가 삼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막은 어두웠습니다. 구석에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주모가 술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쓰고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눈물보다는 나았습니다. 첫 술치곤 급하시구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일로 고민이시오? 저는 노인을 봤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소문 다 들었소. 대장간 사내가 도둑으로 잡혔다고. 네. 하지만 진짜 도둑은 따로 있다고 들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소?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남편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죄가 되었소? 네. 이 마을에서는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요? 물 위에 돌 이야기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강이 있었소. 강물이 불어서 마을이 잠길 지경이었소. 사람들이 나무와 돌을 던져 물길을 막으려 했소. 그래서요. 나무는 물에 떠서 보였소. 사람들이 저기 나무가 있다. 며 건져냈소. 노인이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돌은 가라앉았소. 물속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소. 사람들은 나무만 건졌소. 돌은 그대로 뒀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돌은요? 돌은 가라앉아서 물밑에 쌓였소.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길을 막았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마을을 구한 건 나무가 아니라 돌이었소. 하지만 아무도 몰랐소. 돌이 있는지도. 아씨 남편은 돌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물 위에 떠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라앉아서 버티는 사람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알아줘야만 가치가 있소? 돌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물을 막소. 그게 돌의 일이니까.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아씨 남편도 그렇소.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옳은 일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죽을 수도. 그럼 아씨가 기억하시오. 네. 세상이 잊어도 아씨만은 기억하시오. 그 사람이 돌이었다는 걸.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들어오시오. 관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을 풀어줄 수 있소.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이요? 남편이 죄를 인정하는 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라고요? 그럼 유배형으로 끝나오. 안 그러면요? 사형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형이라니. 도둑질로? 여러 집을 털었다는 증거가 있어. 그 정도면 사형감이요. 거짓 증거잖습니까? 증거는 증거요. 진짜든 거짓이든. 관리가 저를 봤습니다. 선택하시오. 남편이 죄를 인정하고 살아서 유배 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죽든지. 그게 무슨 이틀 드리겠소. 이틀 안에 결정하시오. 저는 비틀거리며 관아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산다. 하지만 죄인이 된다. 거부하면 결백하다. 하지만 죽는다. 이게 선택입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구하는 방법.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도둑을 잡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자백했으니까요. 증거를 찾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관아에서 증거를 조작할 테니까요. 결국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걸 인정하는 것. 다음 날 밤, 저는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보, 왔소? 관아에서 말했어요. 죄를 인정하면 살 수 있대요. 알고 있어. 그럼 인정해요. 제발.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그럼 아씨까지 죄인의 아내가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씨는 이 마을에서 살아야 하오. 저 없이 같이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유배지는 지옥이요. 아씨를 그런데 보낼 수 없어. 그럼 당신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살아야 하오.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씨, 들으시오. 저는 이미 정했어. 뭘요? 죄를 인정하기로.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아씨가 저를 버리는 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씨가 관아에 가서 말하는 거요. 남편이 죄를 저질렀다고.
왜 제가? 그래야 아씨가 살 수 있어. 죄인의 아내가 아니라 죄인을 고발한 사람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해요. 해야 하오. 안 해요. 제가 왜 당신을. 아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저 하나 제대로 살려주시오. 그날 밤 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관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입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구하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무엇인지 다음 섹터에서 나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남편이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아 문 앞.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들어가면 남편이 죽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관리가 저를 봤습니다. 결정하셨소? 네. 어떻게 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씨? 제 남편이. 네. 제 남편이.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남편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확실하오? 네. 증거가 있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니까 압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럼 남편은 유배형으로 하겠소.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오. 아씨는 이제 죄인의 아내가 아니오. 네. 죄인을 고발한 사람이요. 그러니 마을에 남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인데. 아니요. 이제 아니요. 관리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오. 남편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문서요. 이런 건 왜? 죄인의 가족은 함께 처벌받소. 하지만 고발자는 예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게 됩니다. 붓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먹물이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획, 두 획, 제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됐소? 네. 그럼 가보시오. 남편은 내일 떠날 것이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관아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팔았습니다. 제 손으로.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들었소? 대장간 댁이 남편을 고발했대. 진짜? 응. 직접 관아에 가서 말했대. 세상에. 자기 남편을. 돈을 받았나? 아니래. 그냥 살고 싶어서였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팔았다. 팔아먹었어. 돈도 안 받고 팔다니 더 나쁘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끌려 나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숨어서 남편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멈춰 섰습니다. 가시오. 관리가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그리고 웃었습니다. 잘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 봐. 남편 팔고도 뻔뻔하게. 얼굴도 못 들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빈 집, 빈 이불, 빈 밥상, 모든 게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아씨, 고맙소. 저를 살려줘서. 이제 아씨는 자유요. 저를 기다리지 마시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아니, 돌아올 수 없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아씨는 잘못하지 않았소. 아씨는 저를 살렸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잘 사시오. 행복하시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없이도. 그날 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마오. 그 말이 이별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10년 뒤에야 드러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아내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장작도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곳.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곳. 풀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망치도 모루도. 남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풀무 앞에 앉았습니다.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풀무를 잡았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하루 종일 연습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첫 손님이 왔습니다. 낫 좀 갈아주시오. 네. 저는 낫을 받았습니다. 숫돌에 갈았습니다. 남편이 하던 방식대로. 됐습니다. 여자가 대장간 일을 하는구려. 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손님은 투덜거리며 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장간 대기 일을 한대. 여자가? 응. 남편 팔아먹고 이젠 대장간까지 차지했대. 사람들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장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풀무를 잡고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도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재혼 생각은 없소? 없습니다. 왜요? 아직 젊은데. 남편이 있으니까요. 남편? 유배간 죄인 말이요? 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도 남편은 남편입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갔습니다. 고집불통이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대장간을 운영했습니다. 혼자서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은 맡겼습니다. 잘하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딸아, 어머니, 결혼해라. 제발. 싫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고집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기다림입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 온다. 유배 간 사람은 거의 안 돌아온다.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서?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7년이 지났을 때 알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남편 없이.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8년째.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장간에 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말벗은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9년째.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대장간 하는 여인이 그대요? 그렇습니다. 훌륭하오. 여자 몸으로 대장간을 운영하다니. 감사합니다. 혹시 남편은? 유배 갔습니다. 언제요? 9년 전입니다. 사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9년이나? 그럼 벌써 풀려났을 텐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둑질로 유배 가면 보통 7년이요. 9년이면 이미 형기를 마쳤을 것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이미 풀려났을 것이요. 어디론가 갔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0년. 10년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이미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소식이 없을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를 기다리지 마시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불빛에 비친 강인한 얼굴, 대장간 불빛 속 거칠어진 손, 망치를 쥐고 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왜인지 다음 섹터에서 밝혀집니다. 개는 주인을 지키지만 주인이 살라고 문을 열면 나갑니다. 10년째 되는 봄, 마을에 떠돌이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등에 짐을 진 모습,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그를 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똑같았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저는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저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하지만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마을을 떠돌고 있을까요? 이틀 후, 주막에서 그를 다시 봤습니다. 구석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러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북쪽에서 왔소. 북쪽이요?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배를요? 네. 10년을 살다 풀려났소. 그럼 고향으로 가시는 겁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향은 없소. 왜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가족은요? 있었소. 하지만 이제 없소. 왜 없습니까? 제가 버렸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침묵. 이상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게 이야기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한 개가 있었소. 주인을 아주 사랑하는 개였소.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지. 그래서요. 어느 날 주인의 집에 불이 났소. 남편이 술을 마셨습니다. 개는 주인을 지키려 했소. 짖으며 막아서며. 하지만 주인이 말했소. 나가라. 내가 살아야 한다고. 개는요? 처음엔 안 나갔소. 주인을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요? 주인이 문을 열었소. 그리고 개를 밀어냈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는 나갔소. 주인의 뜻이니까. 그리고 멀리서 집이 타는 걸 봤소. 주인은요? 살았소. 혼자 빠져나왔소.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이 아니요. 왜요? 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소. 왜 못 돌아갑니까? 주인이 문을 닫았으니까. 개가 다시 돌아오면 주인이 또 위험해질 테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떠돌았소. 주인 주변을 맴돌며 멀리서 지켜보며. 주인은 몰랐습니까? 알았을 거요. 하지만 모른 척 했을 거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게 사랑이 아니요. 떠나주는 게 사랑일 때가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개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웠을 거요. 하지만요? 주인이 살아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요. 저는 울었습니다. 주막에서, 남편 앞에서. 하지만 남편은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괜찮으시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요. 괜찮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아씨. 저는 멈췄습니다. 네? 잘 사셨소? 그 말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네. 잘 살았습니다. 그럼 됐소. 당신도 잘 사셨습니까? 저도 잘 살았소.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날 밤, 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쇠붙이, 대장간에서 쓰던 망치 조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들던 바로 그 망치. 편지는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게 작별 인사라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의 눈물이 고여 있다. 왜 다시 만난 남편을 모른 척해야 했는지 다음 섹터에서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도요. 저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떠돌이 산에 보셨습니까? 아, 그 사람? 어제 떠났어. 어디로요? 모르지. 그냥 남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저는 남쪽 길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저 멀리 걸어가는 남편을.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왜 가십니까? 10년 만에 돌아왔으면서 왜 아무 말도 없이. 아씨.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를 부르지 마시오. 왜요? 당신은 제 남편인데. 아니요. 네? 저는 이제 아씨의 남편이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 아씨가 저를 버렸소. 기억하시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당신을 살리려고. 알고 있어. 하지만 결과는 같소. 저는 죄인이고 아씨는 고발자요. 하지만 아씨 들으시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돌아올 수 없어. 왜요? 돌아오면 아씨가 다시 죄인의 아내가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10년이요. 10년 동안 아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오? 어떻게 아세요? 들었어. 여자 혼자 대장간 운영하며 살아남았다고. 대단하시오. 정말 대단하시오.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소? 같이 살면 되죠.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죄인이 돌아왔다고 할 거요. 그럼 아씨도 같이 손가락 질 받을 거요.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소.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씨, 제발. 저 없이 사시오. 싫어요. 절대 싫어요.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저는 기다리지 말라고 했소. 못 들은 척 했어요. 아씨, 제발. 제발 돌아와요. 남편이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저는 아씨에게 짐이 될 뿐이요. 짐이 아니에요. 짐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배지에서 10년을 살며 깨달았소. 저는 아씨 곁에 있어선 안 된다는 걸.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요. 저는 아씨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요. 불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불행해질 거요. 제가 있으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아씨, 마지막 부탁이요. 뭐예요? 저를 모른 척 해주시오. 네? 제가 마을에 온 적 없는 것처럼. 아씨를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그게 무슨. 그래야 아씨가 살 수 있어. 평온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그런 건 못해요. 해야 하오. 왜 저만 살아야 해요? 왜 당신은 안 돼요? 저는 이미 살았소. 언제요? 10년 전 아씨가 저를 살렸을 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어. 하지만 아씨 덕분에 살았어. 10년을 더. 그걸로 충분하오. 더 이상 바라지 않소. 하지만 저는 아씨. 남편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오. 그래서 떠나는 거요. 사랑하면 함께 있어야죠. 아니요. 때로는 떠나는 게 사랑이요.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잘 사시오, 아씨. 안 돼요. 가지 마요. 하지만 남편은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저 멀리,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문 앞에 놓인 망치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것. 저는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떠나는 것으로.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마지막 섹터에서 제 선택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섹터 81만 120분 넘긴 아내의 마지막 선택. 저는 평생 남편을 팔았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제가 한 일은 배신이 아니라 책임이었다는 걸요.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대장간을 운영했습니다. 혼자서.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 팔아먹고도 잘만 사네. 그러게. 양심도 없지. 저는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30년이 되던 해.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새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더 이상 풀무를 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대장간을 닫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손님 한 명이 왔습니다. 젊은 사내였습니다. 할머니, 이 망치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망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망치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습니까? 주었습니다. 길에서. 언제요? 한 20년 전쯤이요? 떠돌이 사내가 떨어뜨린 걸.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가더군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저는 망치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흔적. 마지막 흔적. 고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풀무를 잡았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쇠를 달궜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땡땡땡. 익숙한 소리. 30년 동안 들었던 소리. 남편과 함께 들었던 소리. 망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입니까? 돈은 안 받겠습니다. 왜요? 그냥. 마지막이니까요. 젊은 사내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대장간에 불이 꺼졌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의 흔적들. 남편과 함께했던 1년. 혼자 살아온 29년.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당신 말대로요. 힘들었지만 살아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넘긴 것도 모른 척한 것도.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를 살게 해줘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줘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간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 할머니, 남편 팔아먹고 혼자 잘 살았지. 그러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말에.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한 편지. 읽고 또 읽었던 편지. 아씨는 잘못하지 않았소. 아씨는 저를 살렸소. 맞습니다. 저는 남편을 살렸습니다. 배신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남편도 저를 살렸습니다. 떠나줌으로써.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서민의 사랑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선택일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게 가장 아픈 사랑이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다음 생에는 함께 살아요. 이번 생에서는 못했으니까 다음 생에서는 손 꼭 잡고 살아요. 절대 놓지 말고.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30년 만에.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남편을 넘긴 것이 배신이 아니라 책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